아내는 그날 샀던 레깅스를 입은 사진을 보냈더군요. 상간남은 그 레깅스 찢어서 막 받고 싶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바람핀 와이프와 이혼할 예정인데 뭔가 계속 걸려서 조언을 좀 얻고자 사연 보내봅니다. 지극히 저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 저는 착한 사람이고 와이프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와 와이프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와이프와는 전 직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 우리 부서에 온 고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입사하고 몇 달 안 돼서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는 잘 맞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와이프랑 싸우던 뭔가 안 맞는 게 있던 제가 맞춰주고 져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느라고 9개월 정도 급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연애하기 시작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질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와이프가 본인 돈으로 데이트나 여러 비용들을 해결했기에 저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청소, 살림, 요리 이런 쪽에 무딘 사람이었고 거칠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게으른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싸우고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애가 생기다 보니 제가 계속 배려해 가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한참 전부터 어린이집을 보내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을 준비해서 애를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랑 씨름하느라고 제가 퇴근 후에 여유가 없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성관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래선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제가 결혼 후에 자꾸 살이 찌면서 제 성기가 예전보다 작아져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출산 후 와이프 성기가 예전보다 너무 헐거워져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서로 케겔 운동이나 병원 처방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몇 달이 지나도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회사 일이 바빠져 한 달 정도를 풀 야근을 했고 아내가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육아를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 달 동안 힘들었으니 혼자 여행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데 한 달을 야근해서 혼자 애를 봤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다녀온 뒤에 와이프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나오는 영상을 누군가 찍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손이 얼핏 나왔는데 남자의 손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약간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다. 나랑 관계가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정신적 탈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저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저는 꾹 참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갑자기 골프를 치러 다니겠다고 골프채를 샀습니다. 정말 불만이었지만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외제차를 한 대 뽑겠다더군요. 저는 반대했고 저희 부모님도 반대했습니다. 외제차를 사기 직전에 집 사라고 8천만 원을 주셨는데 그걸로 8천짜리 외제차를 뽑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뚜껑이 열리신 겁니다. 아버지는 와이프에게 화를 냈습니다. 와이프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와이프와 부부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과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에게 바람 사실을 추궁해서 없던 일로 퉁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서 와이프는 외제차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다 제 지인이 와이프가 남자랑 있는 걸 본 것 같다고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 와이프 핸드폰을 다시 2에서 3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 직장의 여선배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뭔가에 이끌린 듯 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 이름을 그 여선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이더군요. 카톡 내용은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성관계와 색드립만이 난무한 내용이었고 저의 잘못된 점을 그 남자에게 고자질하고 심지어는 아이의 사진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와이프를 감싸겠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참았겠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서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3주 정도 뒤에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외제차며 골프며 유지를 하기 힘들었겠죠. 먼저 사과했으니까 일단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이후로도 상간남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다시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샀던 레깅스를 입은 사진을 보냈더군요. 상간남은 그 레깅스 찢어서 막 받고 싶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격분했습니다. 레깅스를 사준 건 나인데 그걸 찢어서 바꾼다고 하니 뭔가 우리 가족을 찢어 발기는 상간남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을 다 캡처해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와이프에게 다 상간남이 있는 거 안다고 이야기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이냐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와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표정이란. 저는 그대로 상간남에게도 전화해서 지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도에서 만난 건 맞는데 이미 그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갔던 불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와이프의 외제차에서 카색도 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그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어떤 미친놈이 사랑하지 않는 와이프가 바람피는 걸 1년 넘게 기다려주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와이프는 지극정성으로 잘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시 하고 애한테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랑 와이프의 관계가 좋아지니 사실 와이프를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와이프가 폰을 볼 때마다 상간남 생각이 나고 와이프가 주고받던 카톡 내용들이 제 머리를 괴롭힙니다. 와이프와 카색을 했다는 상간남의 말에 그 차를 도저히 탈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차에 오르다 토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잠꼬대로 상간남의 이름을 불러서 출근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와이프는 3주 정도 지나고 이제 용서받았다 생각했는지 헤헤 웃으면서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혼하자고 이야기해버렸죠. 와이프는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걱정입니다. 아이는 엄마와의 유대감이 깊지 않아서 오로지 저만 보고 사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가슴이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뭔가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연애 5년, 결혼 6년, 총 11년의 시간이 아까운 건지, 아이의 미래가 걱정인 건지, 부모님의 고통이 걱정인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답을 확 내려주었으면 좋겠네요.